매일 쓰는 소금당 기름을 조금만 바꾸면 뇌와 심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거창한 식단이나 비싼 보충제가 없어도 됩니다. 익숙한 맛은 지키고 부담만 덜어내면 됩니다. 오늘은 줄일 것, 바꿀 것, 바로 할 것, 이 세 갈래로 식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길을 차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지영 여사, 59살은 국물까지 말끔히 드시고 매운 양념을 즐기셨습니다. 가끔 어지럽고 밤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있었지요. 진짜 문제는 공포가 아니라 몇 끼니에 쌓이는 짠맛과 단맛, 오래 달군 기름의 작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물은 덜고 고추장은 반으로 줄이고 기름은 새 것으로만 쓰는 습관으로 바꿨더니 며칠 만에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짠맛과 단맛은 줄이고 기름은 좋은 것으로 바꾸고 아침과 저녁에 혈압을 조용히 기록하는 것. 이렇게만 해도 몸은 금세 신호를 보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하나씩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 정제식물성 기름과 재사용 기름. 부엌에서 기름을 한번 두를 때마다 우리 몸은 조용한 선택을 합니다. 높은 불에서 오래 달군 정제 기름은 바삭함을 주지만 혈관에는 작은 부담을 남깁니다. 겁을 들이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익숙한 맛을 지키면서도 더 안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름은 열과 공기, 빛을 만나면 성질이 조금씩 변합니다. 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즈음이면 이미 과열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의 기름은 향은 강해지지만 몸에는 불필요한 찌꺼기가 늘기 쉽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을 낮추고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재사용 기름은 색이 짙어지고 점성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기름이 더 많이 음식에 달라붙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쌓이면 결과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작은 아껴 쓰기가 오히려 몸에는 큰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새 것을 조금만 쓰는 편이 결국 더 이롭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선자 여사, 64살은 주말마다 전과 튀김을 정성껏 부쳐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기름은 체에 거르고 병에 담아 다음에 다시 쓰는 꼼꼼함도 갖추고 계셨지요. 어느 날부터 저녁 뒤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조리법을 손보며 굽기와 찜을 늘리고 기름은 한 번 쓰고 정리했더니 밤에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맛은 그대로였고 몸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필요할 때 볶거나 부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쓰임새에 맞게 고르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향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무침과 드레싱에 더 어울리고 짧게 볶을 때는 빠르게 사용하고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가열 시간이 길거나 온도가 높다면 고올레산 카놀라유나 땅콩기름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기름을 소량 쓰면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은 마무리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조리법을 바꾸면 기름의 양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김치전과 고구마 튀김이 생각날 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바삭함을 얻으면서도 기름은 덜 쓰게 됩니다. 채소와 두부는 찜과 구이로 본래의 단맛을 살려보세요. 나물은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식초를 더해 상큼함으로 입맛을 돋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낮추는 길입니다. 작은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팬은 짧게 예열하고 중간 불로 유지해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름은 큰 국자가 아닌 작은 숟가락으로 덜었으면 양 조절이 쉬워집니다. 조리가 끝나면 팬에 남은 기름을 바로 닦아 다음번 과열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썼던 기름은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는 가열용과 무가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름 선택표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기름병의 라벨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고올레산이란 단어가 보인다면 가열 조리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장보기에서 새로 선택해 보셔도 좋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기름병 라벨에 고올레산 적혀 있나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장보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름은 쉽게 산패하니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고 큰 병보다 작은 병을 자주 갈았으면 좋습니다. 뚜껑을 꼭 닫는 습관도 잊지 마세요. 보관만 잘해도 맛과 안전이 지켜집니다. 오늘 한 끼에서 기름을 절반으로 줄이고 튀김을 했다면 다음 끼니는 찜이나 구이로 바꾸어 몸이 쉴 시간을 주세요. 불을 부드럽게 낮추고 마무리 가는 상에서 조심스레 더하면 과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접시에 기름이 고이지 않도록 키친타월로 살짝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탁의 깔끔함이 곧 몸의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익숙한 맛은 그대로 두고 부담만 덜어내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김선자 여사가 그랬듯 바꾸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기름을 조금만 덜어 쓰고 재사용을 멈추고 조리법을 가볍게 바꾸는 것. 이 세 갈래가 쌓이면 식사 뒤에 묵직함이 줄고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스스로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노트에 간단히 적어두면 변화를 보는 즐거움도 생깁니다. 내 식탁을 내가 주도한다는 느낌이 하루를 든든하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름은 적게 새 것으로 불은 부드럽게 조리법은 가볍게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라벨을 읽고 보관을 지키고 쓴 뒤에는 미련 없이 정리하는 생활이 혈관의 휴식을 만듭니다. 익숙한 반찬과 국은 그대로 두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조절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서 기름병을 한번 들어올려 라벨을 읽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팬의 기름을 어제보다 덜 두르고 불을 한 단계 낮춰보세요. 그 다음 끼니에는 튀김 대신 찜을 선택해 몸에 여백을 선물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둘, 숨은 당. 가공 소스 양념의 달콤한 함정. 장류와 양념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교묘합니다. 디저트를 멀리해도 비빔밥 한 숟가락, 떡볶이 국물 한 모금, 갈비 양념 한 번 더 바르는 사이에 단맛이 소리 없이 쌓입니다. 혀는 즐겁지만 몸은 조용히 분주해집니다. 식사 뒤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금세 내려가면 허기가 빨리 돌아오고 그때마다 손은 또다시 양념을 찾게 됩니다. 반복될수록 밤의 숙면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당이 자주 과해지면 인슐린이 바쁘게 분비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몸은 인슐린의 신호에 점점 둔해지고 그 결과 배둘레에 지방이 쉽게 남습니다. 혈관은 잦은 출렁임을 버티느라 피로해지고 식사 후에 나른함이 길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 음료를 끊었다고 안심하는 사이 몇 끼니의 양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지 않다고 느끼는 담백한 양념에도 당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이상우님, 61 살은단 음료를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에는 고추장 비빔, 달짝한 불고기, 매콤한 닭조림이 자주 올랐지요. 어느 날 계단을 오르며 숨이 쉽게 차고 식사 후 졸음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식단을 살피니 양념장이 넉넉했고 집안 행사 때마다 떡볶이 양념을 듬뿍 끓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양념의 달콤함이 조용히 하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추장 한 숟가락은 음료 몇 모금의 당과 비슷할까요? 화면에는 설탕 스푼 환산 그래픽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 감을 잡으면 식탁에서의 선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내일의 식탁을 바꿉니다. 라벨을 읽는 데는 길게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라벨 3초 체크를 권합니다. 첫째, 당류가 몇 그램인지 대략의 위치를 눈으로 잡습니다. 둘째, 한 회 제공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실제 먹는 양과 비교합니다. 셋째, 당류 퍼센트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전에 사던 제품과 간단히 견줍니다. 미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오늘은 단맛을 어림잡아 30% 줄여보세요. 이 주가 지나면 절반까지 내려보시고 또 4주가 지나면 70% 가까이 낮춰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낮추면 금세 포기하게 되니 천천히 가는 편이 오래 갑니다. 줄이는 동안에는 양념을 따로 덜어 찍어 먹는 방식을 활용하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단맛이 허전할 때는 향과 산미로 자리를 채우면 좋습니다. 계피가루 한 꼬집은 적은 양으로도 단맛의 기억을 살려줍니다. 레몬즙은 혀끝을 환하게 밝혀주고 바닐라는 은근한 향으로 포만감을 돕습니다. 과일은 소량만 더해 색과 식감을 살리되 식후 디저트로 몰아먹기보다 식사 속에 섞어 천천히 즐기면 부담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숟가락이 한번 덜 가게 됩니다. 생활 속 예시는 떡볶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저염 간장과 식초를 기본으로 삶습니다. 물엿은 예전의 3분의 1만 넣어 묽게 끓여보세요. 국물의 달콤함 대신 고추의 향과 멸치나 다시마의 깊이가 살아나면 만족감이 남습니다. 남은 소스는 그날 바로 정리해 다음 끼니로 이어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양념통을 식탁 위에 오래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그릇에 미리 덜어두고 다 쓰면 그걸로 끝내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비빔 요리는 양념을 먼저 반만 넣고 충분히 비빈 뒤 부족하면 한두 번만 더 찍습니다. 조리 중에는 당을 잴 때 작은 숟가락을 따로 써서 손이 커지지 않도록 합니다. 습관이 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상우님은 라벨 3초 체크와 정감 전략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녁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고 밤사이 갈증이 덜했다고 하셨습니다. 배 둘레에 답답함이 풀리니 걷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더하지 않아도 식탁의 단맛만 다스려도 몸은 반응합니다. 변화를 서두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었습니다. 결국 요점은 단순합니다.
라벨을 잠깐 확인하고 단맛을 서서히 줄이며 향과 산미로 입맛을 지켜내는 것. 이렇게만 해도 인슐린이 덜 흔들리고 식사 후에 나른함이 짧아집니다. 양념의 달콤함은 여전히 즐기되 주도권은 내가 잡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자주 쓰는 소스 하나만 골라 라벨을 읽고 절반만 덜어 쓰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셋, 된장 국물, 발효의 장점, vs 나트륨 관리. 된장찌개는 한국의 밥상에서 빼놓기 어려운 위로입니다. 구수한 향이 퍼지면 밥 한 공기가 금세 사라지지요. 그런데 국물까지 말끔히 비우는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짠맛을 불러옵니다. 발효의 이점이 분명히 있어도 나트륨이 많아지면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밀어올리기 쉽습니다. 겁을 들이려는 말이 아니라 맛을 지키면서 짠맛을 다루는 방법을 함께 찾자는 제안입니다. 발효된장은 장 건강을 돕는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식탁에서 된장이 주로 국물 형태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국물에는 소금이 잘 녹아 있어 건더기만 먹을 때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관 속 물을 붙들어 피의 양을 늘리고 심장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밤사이 혈압이 들쑥날쑥해지는 분일수록 국물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정혜숙 여사, 66살은 된장찌개 국물을 남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곰탕, 칼국수까지 국물은 늘 깨끗이 비우는 것이 마음 편하셨지요. 어느 날부터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손가락이 붓는 느낌이 잦아졌습니다. 병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식탁을 돌아보니 국물과 장류가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정혜숙 여사는 건더기를 듬뿍, 국물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저염된장을 골라 채소로 맛을 채웠습니다. 국물은 왜 문제를 키울까요? 소금은 물과 친해 쉽게 퍼지고 한 그릇을 다 마시면 짧은 시간에 짠맛이 몰려듭니다. 건더기 위주로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차오르면서 짠맛 섭취 속도도 자연히 늦춰집니다. 국물을 줄이는 순간 혀의 습관도 바뀝니다. 어제보다 싱겁지만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지점을 혀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조리에서의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된장이나 저염된장을 고르고 국물은 묽게 잡아 채소와 두부를 넉넉히 넣습니다. 버섯과 호박, 양파와 대파를 아낌없이 쓰면 감칠맛이 살아 짠맛을 덜어도 만족스럽습니다. 간은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끓임새가 돌 때 한 번만 맞춥니다. 상에 올릴 때는 국물 양을 작은 그릇으로 미리 정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화면에는 참고로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금 5g은 나트륨 2000mg과 같다는 간단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숫자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물 2숟가락만 줄여도 오늘 나트륨을 얼마나 덜 먹을 수 있을지 그 감각을 몸이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 번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짠 음식을 먹은 날일수록 맑은 물로 혀의 여운을 씻어줍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흐름을 도와 몸이 짠맛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음 끼니의 간을 낮추는데도 자연스러운 발판이 됩니다. 된장찌개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즐기는 편이 좋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게 포만감을 채우고 버섯과 호박은 국물의 단맛을 살려줍니다. 국자는 처음부터 가득 떠내지 말고 작은 그릇에 반만 담아 시작합니다. 부족하면 건더기를 더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위의 된장향은 그대로 두고 짠맛만 부드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성호님, 62살은 국밥과 찌개를 사랑했습니다. 늘 국물부터 한 모금 들이키는 습관이 있었지요. 식탁을 바꾸며 국물은 절반 이하로 정하고 물은 한 컵씩 여러 번 나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에 나른함이 줄고 저녁에 발이 붓는 일이 드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맛을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몸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듬뿍, 물은 자주, 발효의 장점은 살리고 나트륨의 양은 조절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저녁 국물 2숟가락만 덜어내고 버섯과 두부를 한 번 더 얹어보세요. 혀가 적응하면 내일의 간은 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넷, 고추장 매운 양념. 짜고 달고 전분까지. 매운맛을 좋아해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추장과 매운 양념은 짠맛과 단맛, 전분이 함께 들어있기 쉬워서 한 숟가락이 생각보다 무겁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혈압은 올라 쉬고 식사 뒤 혈당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맛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운맛은 살리고 짠맛과 단맛만 살짝 낮추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추장의 매력은 깊고 고소한 매운맛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제품일수록 소금과 당, 전분이 동시에 들어가 풍미와 점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셋이 겹치면 혈관과 췌장에는 이중, 때로는 삼중의 부담이 생깁니다. 식사 직후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금세 허기가 돌아오는 느낌이 여기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심이 때로는 과한 숟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덜고 가볍게 바꾸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오정민님, 62살은 비빔밥에 고추장을 아낌없이 넣는 분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매콤한 양념을 즐겼지만 밤에 갈증이 잦아졌고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식탁을 돌아보니 매 끼니 양념이 넉넉했습니다. 오정민님은 고추장은 반만 쓰고 식초와 참기름으로 풍미를 채우는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밤사이 갈증이 잦아들고 아침에 묵직함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맛은 그대로였고 부담만 줄었습니다. 왜 매운 양념이 특히 까다로울까요? 소금은 물을 붙잡아 혈관 속 피의 양을 늘리고 당과 전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매운맛의 자극이 더해지면 숟가락이 더 빨라지기 쉽습니다. 매운맛을 줄이기보다 짠맛과 단맛을 낮추고 향을 살리면 균형이 잡힙니다.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입맛의 기억을 바꿔주는 데는 작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고추장 한 큰술은 음료 몇 모금의 단맛과 닮았을까요? 화면에는 고추장 한 큰술의 당과 나트륨을 막대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익혀두면 숟가락이 자연히 멈춥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저녁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해답은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매운 소스에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식초를 같은 비율로 섞고 다진 마늘을 아주 조금 넣어 향을 돋웁니다. 저염 간장을 한두 숟가락 더해 감칠맛을 채우고 참기름은 마무리에 몇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만들면 매운맛은 선명하게 살고 짠맛과 단맛은 낮아집니다. 냉장고에 소량만 담아 일주일 안에 쓰면 향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두면 맛이 둔해지니 자주 새로 만드세요. 포인트는 양을 절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빔밥을 만들 때 고추장은 반 큰술만 사용하고 식초와 참기름으로 부족한 풍미를 채웁니다. 양념은 처음에 반만 넣고 충분히 비빈 뒤 정말 아쉬울 때 한두 번만 더 찍습니다. 매운 국물 요리는 양념장을 미리 끓여 진득하게 만들기보다 맑게 잡아 건더기로 만족감을 채웁니다. 혀가 담백함을 배우면 양념의 절반도 넉넉해집니다. 줄이는 과정은 서두르지 않을수록 오래갑니다. 장보기를 할 때는 저염 저당 표기가 보이는 제품을 먼저 고릅니다. 익숙한 브랜드라도 성분표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전보다 당류 항목이 짧고 나트륨 수치가 낮다면 그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소스는 큰 병보다 작은 병을 고르면 끝까지 신선하게 쓰기 쉽습니다. 식탁에서는 통째로 올리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쓰는 규칙을 세웁니다. 덜어 쓰면 숟가락이 자연히 멈춥니다. 매운맛의 만족감은 향과 식감에서 더 오래갑니다. 김치나 오이 무침에는 고춧가루와 식초의 산미로 입맛을 깨우고 다진 파와 깨소금으로 고소함을 더합니다. 구운 표고나 애호박을 곁들이면 매운 양념을 절반만 써도 포만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걀이는 껍질을 바삭하게 굽고 매운 양념은 얇게 바르는 방식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찍먹보다 발라먹기가 과한 양념을 막아줍니다. 접시에 남는 소스는 과감히 남겨두세요. 입맛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오늘은 달큰한 맛을 대략 30% 줄이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세요. 2주가 지나면 절반으로, 또 4주가 지나면 70% 가까이 낮추어 봅니다. 그 사이 공복감이 두려울 때는 단맛 대신 향으로 채웁니다. 계피 한 꼬집, 바닐라의 은은한 향, 레몬즙의 상큼함이 혀를 도와줍니다. 과일은 소량만 식사 속에 섞어 천천히 즐기면 충분합니다. 집에서는 양념통의 자리를 조금 멀리 두는 것도 요령입니다. 식탁에 오래 올려두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덜어놓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 냉장고로 돌려보냅니다. 남은 국물은 다음 끼니로 이어붙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매운 볶음은 양념보다 재료의 숨을 살리는 불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중간 불로 천천히 물을 약간 더해 가볍게 졸이면 깔끔합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선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운맛은 살리고 짠맛과 단맛은 낮추면 됩니다. 집재 소스로 향을 살리고 시판 제품은 저염 저당을 고르고 양은 언제나 절반에서 시작합니다. 비빔밥의 고추장은 반 큰술로 충분하고 식초와 참기름이 풍미를 메워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압과 혈당의 출렁임이 잦아듭니다. 매운맛은 살리고 당소금은 반으로 한 숟가락이 답입니다. 몸은 금세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자주 쓰는 고추장을 꺼내 반만 덜어보세요. 부족하면 집제 소스로 향을 채우고 다음 장보기에서는 저염 저당 표기를 먼저 찾아보세요. 접시에 소스가 남으면 그대로 남겨두는 연습도 좋습니다. 내일은 같은 요리를 더 담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이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5. 소금, 미각 습관 다시 세팅. 짠맛은 눈보다 혀가 먼저 익숙해집니다. 밥이 맛없는 날에도 국물 한 모금, 김치 한 조각이면 입맛이 살아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짠맛이 반복되면 몸은 물을 더 붙잡아 두려 하고 혈관은 조용히 긴장을 시작합니다. 겁을 들이려는 말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습관을 천천히 바꿔보자는 제안입니다. 미각은 다시 배울 수 있고 배운 만큼 몸은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혈액은 묵직해지고 심장은 더 자주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밤에 다리가 붓는 느낌은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세한 혈관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눈의 피로가 잦아지고 잠든 뒤 깨는 일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짠맛을 부드럽게 낮추면 혈관은 금세 휴식을 만납니다. 포항에 사는 박영호님, 70살은 국물부터 한 숟가락 들이키는 습관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말끔히, 칼국수는 남김없이 비우는 것이 마음 편했다고 하셨지요. 어느 날부터 오후가 되면 손가락이 붓고 밤에는 종종 갈증으로 깼습니다. 병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식탁을 돌아보니 짠 국물과 장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호님은 국물은 반만, 건더기는 듬뿍으로 바꿨습니다. 불편했던 밤이 서서히 잦아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과소평가하는 까닭은 짠맛이 여러 그릇에 나누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물, 장아찌, 간장, 액젓, 소스가 한 끼 안에서도 겹쳐집니다. 혀는 점차 둔감해져 같은 만족을 위해 더 센 간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급격한 금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재학습입니다. 익숙한 맛을 지키면서도 짠맛만 살짝 낮추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간은 이 주마다 대략 10%씩 낮춰보세요. 처음에는 국에 소금을 넣는 손을 잠깐 멈추고 한 꼬집 덜어낸 뒤 맛을 봅니다. 짠맛이 부족하면 파나 마늘, 볶음깨로 향을 채웁니다. 상에서 소금을 따로 뿌리는 후첨은 끊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혀는 새 기준을 금세 받아들입니다. 조급하지 않을수록 오래갑니다. 집에서는 기준점을 정해두면 편합니다. 국물 요리는 숟가락 대신 국자 반을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부족하면 건더기를 더 얹고 국물은 조금만 보충합니다. 간장이나 소스를 통째로 올리지 말고 작은 그릇에 덜어 쓰세요. 손이 커지는 일을 막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짠맛을 낮출수록 향의 역할이 커집니다. 대파와 생강, 마늘의 향은 혀끝을 환하게 합니다. 볶음깨 한 꼬집과 참기름 한 방울은 고소함을 살리면서도 소금 없이 풍미를 채웁니다. 식초 몇 방울은 재료의 단맛을 깨워 짠맛이 덜 아쉽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허브나 후추로 밑간을 하고 가는 불을 끈 뒤 최소한으로 맞춥니다. 과열을 피하면 짠 간이 덜 필요합니다. 김치와 장아찌는 살짝 헹구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조리 전 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 수분을 눌러 빼면 아삭함은 남고 짠맛만 부드러워집니다. 국물 있는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포만감이 차오르면 국물의 유혹도 줄어듭니다. 상에는 물잔을 가까이 두고 중간중간 한두 모금씩 입안을 씻습니다. 다음 끼니의 간을 낮추는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화면에는 간 줄이기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목표, 다음 주의 목표를 빈칸으로 남겨두었으니 식탁에서 바로 체크해보세요. 작은 칸의 동그라미가 늘어날수록 혀의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기억해두실 문장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간을 10%만 낮춰보시면 한 달 뒤 혈압이 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 변화를 노트에 조용히 적어보세요. 밖에서 식사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주문할 때 간을 약하게 부탁하고 국물은 처음부터 조금만 담아달라고 요청하세요. 탕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나누어 먹고 소스는 찍어 먹기보다 살짝 묻히는 정도로 제한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셔 혀의 여운을 씻어줍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음 끼니의 간을 더 낮추어 균형을 맞춥니다. 지속이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세뿐입니다. 간을 부드럽게 낮추고 후첨을 멈추며 향과 식감으로 만족을 채우는 태도입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듬뿍, 물은 자주라는 규칙을 거실 쪽 벽에 메모해 두어도 좋습니다. 짠맛이 줄면 재료의 단맛과 고소함이 자연히 살아납니다.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하고 다음 선택을 돕습니다. 익숙한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혈관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국을 국자 반만 덜어 시작해보세요. 김치는 찬물에 잠깐 헹구고 간장은 작은 접시에 덜어 쓰세요. 향신채와 깨, 참기름 한 방울로 풍미를 채우면 짠간이 아쉽지 않습니다. 내일은 간을 또 한 걸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6. 마늘. 이점은 살리고 상호작용은 주의. 마늘은 서민적인 식재료이면서도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향을 돋우고 입맛을 살리며 적절히 쓰면 혈압과 지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쓰임새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예민해지고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몸이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늘은 이점은 살리되 내 몸과 약물에 맞춰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은 그 균형을 차분히 찾아보겠습니다. 마늘의 알싸함은 향을 내는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은 피가 엉기는 성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일부에게는 순환의 보탬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트림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급히 먹으면 이런 자극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정량과 조리 상태가 관건입니다. 무조건 많이보다 내게 맞게가 안전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한미정 여사, 69살은 건강을 위해 생마늘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멍이 잘 드는 느낌이 잦아졌는데 알고 보니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생마늘을 익혀 먹는 쪽으로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인 뒤에는 속이 편해지고 멍드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는 잠시 쉬고 식사로만 천천히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몸의 신호를 듣는 쪽이 더 현명했습니다. 안전은 늘 맞춤에서 옵니다. 생마늘은 향이 살아있는 만큼 자극도 큽니다. 빈속에 급히 삼키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천천히 씹어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위가 예민한 날에는 살짝 익혀 매운 기운을 눌러주세요. 알싸함이 줄어들어도 풍미는 충분히 남습니다. 특히 밤에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운 분들에겐 저녁 늦은 시간에 생마늘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잠자리는 위장이 쉬어야 편해집니다. 양의 기준은 넉넉하기보다 소박하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루 한두 쪽 안에서 가능하면 익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도 잘게 다져 음식에 섞으면 자극이 완화됩니다. 오늘은 반쪽, 내일은 한쪽처럼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맞춰보세요. 마늘 향은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양보다 쓰임새가 풍미를 좌우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면 보충제나 농축 추출물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식사로 소량을 익혀 먹는 것과 알약 형태의 농축 제품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수술을 앞두었거나 치과 처치를 계획 중일 때도 미리 알리고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출혈 시간에 뜻밖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은 사전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조리법은 자극을 낮추는 방향으로 골라보세요. 통마늘을 껍질째 오븐에 구워 부드럽게 속을 빼면 달큰한 향이 살아납니다. 삶은 뒤에 들기름을 한 방울 돌려 묻히면 고소함이 입맛을 붙듭니다. 가늘게 저며 팬에서 약한 불로 서서히 익히면 탄맛 없이 색만 살릴 수 있습니다. 태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탔다는 향은 위장에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생활 속에서 쓰임새를 바꾸면 양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나물 무침에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가득 넣기보다 젓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섞어보세요. 국물 요리는 끓이는 초반보다 불을 끄기 직전에 한 번만 넣어 향을 세워줍니다. 고기 요리는 마늘로 과하게 재우기보다 허브와 후추, 생강을 나눠 써서 의존도를 낮춥니다. 입맛은 향의 조합을 금세 배웁니다. 다양할수록 적게로도 만족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문장을 하나 드립니다. 생마늘 3, 4쪽 누구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식탁의 마늘이 내 약과 위장, 수면에 잘 맞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면에는 마늘 섭취 안전 가이드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상담 후 조절, 빈속은 피하고 익혀서 소량, 몸의 신호를 기록하기, 짧은 4줄이지만 안전에는 충분한 기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식사할 때도 요령은 같습니다.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메뉴는 낮 시간에 선택하고 저녁에는 익힌 마늘이나 향신채를 섞어 만든 메뉴를 고릅니다. 반찬의 마늘 양념은 젓가락 끝으로 가볍게 묻히는 정도로 조절합니다. 위가 민감한 날에는 맑은 국물과 부드러운 단백질을 곁들여 균형을 잡습니다. 다음 끼니에는 마늘 양을 절반으로 낮춰 몸의 반응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습관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요점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적정량을 지킬 때 이점이 살아납니다. 가능하면 익혀서 식사와 함께 몸의 신호를 들으며 드십시오.
약을 드신다면 보충제나 농축 제품은 의료진과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자극이 걱정될 때는 구이와 무침으로 조리법을 바꾸고 향의 조합을 넓혀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향은 남고 부담은 줄어듭니다. 익숙한 식탁을 지키면서도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통마늘 몇 알을 오븐에 구워보세요. 달큰해진 속을 살짝 으깨 생선이나 두부 위에 올려 들기름을 한 방울만 더합니다. 내일은 생으로 먹던 한쪽을 익힌 반쪽으로 바꿔 위장의 반응을 기록해보세요. 작지만 분명한 비교가 다음 선택을 도와줍니다. 내 몸과 대화하는 감각이 점점 또렷해질 것입니다. 7. 생활 루틴 4가지 체크리스트. 식습관을 조절하는 일은 결심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루틴이 안전망이 됩니다. 바쁘거나 피곤한 날에도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오늘은 4가지를 조용히 몸에 심어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에 사는 장미경 여사. 65살은 국물과 양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잘하고 또 어느 날은 예전처럼 돌아가곤 했지요. 그때부터 아침과 저녁에 혈압을 적는 작은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시작하자 선택이 선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잘한 날이 눈에 보이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루틴은 마음의 흔들림까지 붙들어줍니다. 혈압 기록은 방법이 절반입니다. 앉아서 팔을 편안히 두고 커프는 위팔에 감아 심장 높이를 맞춥니다. 숨을 고르고 말없이 잠깐 기다렸다가 버튼을 누릅니다. 같은 시간대에 측정하면 몸의 리듬을 읽기 쉽습니다. 처음 며칠은 두 팔을 번갈아 재어 더 편한 쪽을 정해도 좋습니다. 화면에는 가정용 혈압계 커프 위치와 앉는 자세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혈압 한 회 측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측정값은 외우려 애쓰지 말고 날짜와 느낌만 메모해 두세요. 어지러웠는지, 잠은 어땠는지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숫자보다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가족의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칼륨을 식탁에 한 가지 더하는 습관입니다. 바나나나 토마토, 시금치나 고구마처럼 친숙한 재료이면 충분합니다. 매 끼니마다 하나를 고른다는 약속만 세우세요. 국에는 시금치를 더하고 반찬에는 토마토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익숙한 음식에 살짝 더하는 방식이 실패가 적습니다. 메뉴는 제철에 맞추면 더 쉽고 맛있습니다. 물은 하루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목이 마를 때 몰아서 마시기보다 여러 번 나눠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물병에 8칸 표시를 붙여 칸을 하나씩 채우는 방법을 권합니다. 식사와 사이사이에 한두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물은 혀에 짠 여운을 씻고 몸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화면에는 물병 8칸 체크 예시를 잠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식사 뒤에 짧은 걷기는 당과 기분을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도를 오가며 왕복을 몇 번, 거실에서 천천히 팔을 흔들며 걸어보세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의자 일어서기와 제자리 걷기를 섞어도 좋습니다. 핵심은 식사 뒤 바로 시작하는 가벼움입니다. 4가지를 하루에 모두 지키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박스 자막처럼 한 칸이라도 채우면 성공으로 기록하세요. 아침 혈압만 했어도 괜찮고 물을 한 잔 더 마셨다면 충분합니다. 성공의 기억이 다음 선택을 쉽게 만듭니다. 완벽보다 반복이 이깁니다. 이 태도가 재발 방지의 안전망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김정우님, 69살은 저녁마다 속이 무거워 쉽게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루틴을 시작하며 식사 뒤 걷기를 맨 먼저 실천했습니다. 첫날은 거실을 천천히 몇 바퀴, 다음 날은 계단을 한 층만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들기 전에 답답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물병 체크와 칼륨 한 가지를 더했고 마지막으로 혈압 기록을 붙였습니다. 순서는 달라도 결과는 이어졌습니다. 루틴을 돕는 도구를 가까이에 두면 실천율이 올라갑니다. 혈압계는 식탁 옆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은 손이 자주 가는 자리에 둡니다. 스마트폰에는 식사 뒤 알림 타이머를 저장해 두세요. 칼륨 재료는 늘 한두 가지를 미리 씻어 눈앞에 두면 손이 먼저 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의지가 덜 필요합니다. 생활은 환경이 결정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에도 가능한 버전이 필요합니다. 걷기 대신 창가 스트레칭, 물은 따뜻한 보리차로, 칼륨은 삶은 감자 반쪽으로 바꿉니다. 혈압은 앉은 자세가 힘들면 누운 자세로 편안히 재되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정해두면 쉬운 길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은 쉬면서도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루틴은 유연할수록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한 줄 기록을 권합니다. 오늘의 체크박스가 몇 칸 채워졌는지, 몸은 어떤지 짧게 적으세요. 내일의 작은 목표도 한 줄로 남겨둡니다. 기록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해 줍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4가지 루틴이 쌓이면 식습관의 조절과 재발 방지의 안전망이 한 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침과 저녁의 혈압 기록, 칼륨 1가지, 물을 여러 번 나눠 마시기, 식사 뒤에 짧은 걷기입니다. 4가지 중 하나만 해도 이미 반걸음입니다. 내일은 2, 그 다음 날은 3으로 늘려보세요. 몸은 연습을 기억하고 더 편안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저녁 혈압 한 회 측정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짠맛 단맛 기름을 조금만 줄이고 기록물 걷기를 더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한 숟가락, 한 걸음부터 시작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유로 주변 분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식단 보충제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